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찐시황 시간인데요. 오늘은 KB증권의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을 모시고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재기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출연이시라고요. 네. 되게 힘드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이 강행군으로 겹쳐지게 됐는데 시장이 때마침 딱 상반기가 끝나고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오늘 시장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저는 그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 정도 사이에 이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이렇게 빠지는 그러한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낙폭이 좀 심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구간이다. 특히 코스피였나요? 보니까 이번 전고점 뚫었던 사이클 상승폭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는 이 정도까지 오늘 코스닥이나 이 시장이 오를지는 몰랐고 사실 미국 증시가 상승한 부분을 오늘 아침에는 시가는 반영하겠지만 또 오후 들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또 너무 오르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사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7월 첫째 거래일부터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건 틀리면 더 좋은 거죠. 상큼하게 출발을 또 잘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저도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시각이라고 하면 우선은 그 상반기 말에 외국인 매도가 워낙 계속 출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급적 요소에서 좀 액시다는 그런 자금들도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고 반등은 나타나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 또한 이 정도의 반등의 강함이 오늘 나타날지는 몰랐어요. 자금이 쏠리는 게 시총 상위주들로 쏠렸고 특히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경이적인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24조 됐네요 오늘. 24조. 아직 그 공매 잔고가 한 1조 2천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체크가 되고 또한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공매를 계속 늘리는 포지션을 가지고 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최종적으로 좀 공매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봐야 할 것 같고 상징적으로 뭐 90만 원대에서 시장에서는 뭐 100만 원을 한번 찍고 그런 상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각의 참여자들의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오늘의 시장은 그 외국인 기준으로 코스닥이 한 4,700억 정도의 매수가 나타났는데 수급적으로 보니까 에코프로 쪽에 좀 집중이 되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아주 세게 외국인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보다는 어쨌든 좀 지금 트레이더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런 트레이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뭐 이사님 만나 뵈면 한번 저도 한번 여쭤는 보려고 했거든요. 한번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그다음에 금액 추적을 해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이 지금 공매도 잔고 수량이라든지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줄어들다가 살짝 또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170 몇만 주 정도로 진짜 이렇게 주가가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 분들은 겁이 나가지고 막 주도없는 그런 그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진짜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지금 그럴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밸류로 논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그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좀 이 업종을 자주 매매를 해왔고 깊게 접근한 쪽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의 논리로 많이 계속 접근을 하더라고요. 실제 주위에 가지고 있는 주체들도 많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되려 기관 쪽은 공매를 형성하고 있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계속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잔고 수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데이터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게 뭐 가깝게는 좀 밸류로 접근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버페이스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좀 특이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조 2천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네. 1조 2천억 잔고고 그래서 이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뭐 무조건 드리려는 건 아닌데 네. 야 이게 수급적으로 진짜 이 그때 뭐였죠 우리 이게 보니까 MSCI 네. 지난번에 실패되고 8월달에 MSCI 관련해서 새롭게 좀 편입되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였더라? 그 7월인가 8월달에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네. 그 2차 전지 소재 ETF 네. 그죠? 네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네. 요 세 개를 집중적으로 한 60% 담는 네. ETF가 조만간에 출시가 되니 네. 이거 들어왔을 때 과연 저게 이제 견디겠는가 네. 그렇게 했는데 계속 사실 실패했어요. 네. 정권 네네. 실패해서 그죠.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는 것 같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네. 이제 그러면 그런 수급적인 부분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100만 원 하나 찍고 네. 오늘이 90만 8천 원이네요. 네. 그러면 최소 한 10% 정도는 네. 위로 업사이드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 뭐 패시브적인 자금들까지 붙어준다라면 네. 사실 충분히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사실 뭐 끝이다, 뭐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이게 그 목표가를 지정하고 움직이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승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고 그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이 구간부터 또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기점부터는 손실 같은 경우가 더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패시브 자금에 더해져서 공매 환매수까지 더해지는 그러한 요소로 과거에 한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런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매 부분을 대입해 보면 시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흡사하게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어쨌든 시총 큰 종목인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네. 코스닥 지수도 사실은 뭐 네. 또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죠? 네네. 네. 같은 뭐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 부분에 더해져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딱 시장을 볼 때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은 시장 색깔이 바뀔 때 네네네네. 특히 제가 가진 포트 같은 경우가 좀 역으로 갈 때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 대비 부진할 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이 딱 당일이었는데 네. 개별주는 이제 실적이 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으로 쫙 과도하게 밀리는 경우가 있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를 보더라도 2.4% 상승인데 그쵸. 에코프로 중심 2차 전지 쪽 이제 뭐 셀업체도 같이 올라왔고 맞아요. 그래서 네. 보면 그래서 이게 시장의 스타일이 바뀔 때는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딱 당일이었는데 보통 이럴 때 저의 대응은 막 첫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색깔이 바뀌는 걸 좀 보는 경향이 있고요. 네. 주중에는 그래도 포트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좀 포지션을 전환하기도 한데 딱 오늘이 첫날이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그러면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네. 좀 지켜보는 그런 하루이셨네요. 네, 지켜보는 하루였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언더퍼폼한 하루였습니다. 확 언더퍼폼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난히 방송도 그렇지만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네. 아주 피곤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방금 전 그래서 전 직접 트레이드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 궁금한 게 네. 첫날은 좀 지켜보다가 네. 주중반에는 살짝 이거를 그런 변화를 좀 줘야 되나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포인트는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올랐을 때 그런 고민들을 보통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오늘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플레이를 했어야 됩니다. 네네네. 원래라면. 그런데 저는 그 플레이를 못했고 네, 전체적인 지수를 봤을 때 뭐 반도체 대형주도 크게 플레이를 못한 거죠. 네네네. 그렇다 보니 또는 여기에서 지수를 그래도 따라가는 플레이라고 하면은 뭐 ETF라도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못하고 그냥 이 빠지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결론은 오늘은 뭐 잘 못한 건데 추가로 여기에서 지수당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고 대형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종합수급을 보더라도 첫날 같은 경우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더라고요. 이렇게 인버스의 수급 같은 경우가 대량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레버리지랑 코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대거의 매수가 들어올 때는
보통 한 적어도 한 주 정도는 이 추세 흐름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늘은 비록 좀 살펴보기는 지켜보기만 했지만은 주 중에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뭐 추세가 깨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포지션의 변경 또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고민이 많으신 흐름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 환율이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면서 워낙 약세가 되면서 조금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예상보다 조금 양호하게 PC가 조금 빠지고 소비 심리도 좋게 나오면서 달러가 조금 약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나라 원화가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오늘 5천원 가깝게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진짜 이번 주 내내 전개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저희 뭐 KB증권의 고객분들,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장중에 뭐 투자 정보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이 색깔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도 이번 주가 좀 어려운 그런 고민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런 고민은 저 사실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에코프로가 최근에 항상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면서 밀리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이 보시면 계속 요 자리가 돌파하지 않을까 돌파하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밀렸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거를 보는데 이게 이제 분봉이잖아요. 분봉인데 오후 1시 반부터 의외로 요렇게 됐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막판에 웬일로 이렇게 뒷심을 발휘하지? 1시 반부터 쭉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6월 달에 반도체 그 우리 장비주들 HBM 뭐 TSV 이런 것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야 이거 반도체에서 2차전지 쪽으로 7월에는 그러면 2차전지가 좀 쉬었으니까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웬걸 2차전지도 세고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밑에 그 장비주들 그죠? 그들도 오늘 같이 센 흐름이 나타나니까 사실 오늘 저도 되게 야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가? 이런 고민들까지 장중에 저도 되게 하면서 머리가 되게 지금도 지금 약간 머리가 띵한 것 같아요. 이게 저게 팍 바뀌고 2차전지로 가면 진짜 포지션으로 저쪽으로 좀 갑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도 가고 이거도 가니까 이거는 저거 털 수도 없고 왜냐면 가는 종목을 굳이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장비가 어쨌든 지금 뭐 AI 반도체 테마로 주도주니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아마 고민이 뭐 좀 많으신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어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맞습니다. 이쪽은 참 머리 아픕니다. 딱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에코프로의 시세에 대해서 딱 그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을 다양히 계속 보시다 보니까 그 1시 반 기점 저번 주에 그때 이제 가격대의 변화 같은 경우를 딱 기존과 다르다고 하면은 이게 꼭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 부분 저도 보면서 그 보통 오후 같은 경우는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때 에코프로는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은 딱 다른 흐름이 나타났고 뭐 이와 연결해서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 20% 강한 흐름과 함께 반도체 쪽은 이제는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후공정 같은 경우는 좀 밸류로는 논할 수 없는 구간. 이제는 뭐 보유자들 같은 경우가 앞단에 시장이 계속 열리는 거를 보면서 시장에서 좀 계속 수급이 가지고 가는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 내리기에는 주도주고 근데 여기에서 진입하기에는 주가는 또 애매하고 그죠? 많이 떠 있다 보니까 저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상승하는 장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엇박자가 났었는데 하나 올라가면 한쪽은 좀 쉬고 한쪽 올라가면 한쪽은 좀 쉬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저는 반도체가 강하길래 설마 에코프로가 저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오늘 버티는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갈 수도 있구나 오늘 명확하게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을 좀 물려 있었던 분들은 오늘 올라와서 좀 좋긴 한데 반도체가 죽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거 또 오는 날 갑자기 반도체 가고 2차 전지는 밀리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저 이거 그림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면
잠깐만요. 여기 네. 그 분기 우리 영업이 컨센서스 나오잖아요. 네네. 하이닉스 한번 그려봤거든요, 제가. 그 하이닉스가 적자잖아요, 적자. 네, 네. 당분간은 계속 적자고, 네. 적자인데 네. 그래도 최악은 지나서 이미 이 부분이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요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보시면 네. 가장 바닥이 EQ고요. 네. 컨센서스 네. EQ고 위에가 3Q, 네. 위에가 4Q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역배열이 되면 네네. 앞으로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건데 네네. EQ가 마이너스 2조, 네. 3Q는 그거보다 더 올라오고 네. 4Q는 마이너스 1조. 이 분기 영업이거든요. 적자긴 한데 네. 적자 폭이 감소되는 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이미 우리가 뭐 8만 원, 7만 원대에서 올라와서 반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이유가 지금 결국에는 이게 HBM 쪽이 생각보다 빨리 지금 많이 지금 좋아지는 거, 올라오는 거, 네. 그리고 수량 자체가 많이 증가하는 거, 네. 거기에다가 DDR5의 전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전체 DRAM 중에 최소 30% 이상 50%까지 두 개 중에 하나는 DDR5 될 수 있겠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네. 이 다양한 DRAM 그 믹스된 제품들 중에서도 단가 비싸고 좋은 것들, 고성능들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네.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오면서 그 이유에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네. 우리 중소형 장비주들이 움직이고 네. 하이닉스랑 사실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지금 PBR 1배 이상으로 좀 올려놓은 뒤 좀 쉬고 있는 사실 네,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여전히 하이닉스 실적 이 뭐 컨센서스 상향 조정에 따라서 중소형주들 이쪽을 더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주도주가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 그런 네네. 그림이라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으실 거고 네. 없으신 분들은 이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네. 트레이더 입장에서. 네. 네. 왜냐하면 저는 네. 없는 분들이 네. 주도주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네. 저는 이제 추정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대신에 고점에서 네. 이게 한번 확 꺾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추세 이탈가 네.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그 대신에 고점에서 들어가면 네. 그건 안전판이 있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나 주도주 나도 따라갈래 막연하게 따라 들어가서 이미 꺾였는데도 계속 들고 있으면 이미 네. 색깔은 시장 바뀌었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저는 뭐 에너지 라인 이런 것들을 뭐 정해놓고 이렇게 들어가자라는 말씀드리는데 네. 그렇게 추세 이탈가를 정해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이 주도주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트레이더 입장에서 주도주 따라갈 때 보통 어떻게 따라가시는 분이세요? 저도 네. 그 말씀에 완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자칫 추경 매수가 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추경 매수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 단가들이 이렇게 떠 있는 그렇죠. 뭐 바닥에서 2배, 3배 정도 시세가 났을 때의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때는 저 또한 그렇게 들어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손절을 아주 타이트하게 평소보다. 그다음에 목표 수익 같은 경우도 들어갔을 때 주가 방향이 바로 거의 발생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바로 쳐버림. 네네. 포지션을 그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된 게 이게 어느 정도 좀 찜찜하고 여기에서 시장 같은 경우는 움직일 것 같은데 주도주는 따라가야 되고 이 케이스가 있을 때는 대부분 좀 제가 고점 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목표 수익도 짧고 주가가 방향대로 안 가면 좀 매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사놓고 잠깐 지켜보다가 생각대로 안 가면 일단은 칼같이 잘라버리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할 때 만약에 좀 편한 구간들, 뭐 기술적으로 또는 밸류로도 지금은 편한 구간이다. 이제 초입이다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원하는 비중을 채워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주가가 떠 있을 때는 비중을 거의 10분의 1로 줄여서 진입을 해봅니다. 조금 그렇죠. 네네. 계좌에 사실 영향이 이게 거의 미미할 정도밖에 못 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언제나 좀 난항을 겪는 지금이 좀 딱 그런 자칫 그럴 구간에 발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사님 뵈니까 저기 인상 오늘 가까이에서 뵌 거는 거의 처음이잖아요. 근데 되게
저기 선해 보이시고 아, 선해 보이신데 네네. 그렇게 칼같이 자르시는 걸 보니까 진짜 네네. 트레이더로서 왜냐면 사실 그게 네. 안 갔을 때 어쨌든 약간 손해 보고 자른다라는 게 네. 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저도 네.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수익률 대 이런 거 참가해 보면 네. 거기에 밀어두고 있다가 네. 생각보다 더 손실 보고 팔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그게 역시 칼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자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런 주도주들을 따라가려면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뭐 주도인 부분인 것 같고 네. 또 하나 아마 아까 고민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을 사실은 좀 네네. 좋게 사실은 보고 네. 화장품을 직접 제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8.15 방송에 직접 들고 와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네네. 리쥬란 화장품을 네. 사실 어제까지만 놓고 보면 네. 오늘 이렇게 되리라고는 차트 보고는 사실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차트를 옛날부터 뭔가 해답이 있는가 싶어서 이게 20살 때부터 차트 쳐다보고 있지만 네. 사실 어제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네. 파마 리서치 같은 이런 이제 미용 우리 헬스케어 기기 종목들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흔들릴 흐름은 잘 안 보였는데 네. 오늘 의외로 지금 뭐 이렇게 흔들리는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여주던데요. 네. 예. 저도 그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는 뭐 케어젠이라든지 케어젠도 오늘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 예, 네. 케어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9% 빠졌네 이거도. 네. 이게 오늘 뭔가 얘네들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뭔가는 없는데요. 이게 네네. 시장에서 이런 식의 반등들이 있을 때, 즉 이런 식의 반등이라고 하면은 시장이 반기가 넘어갈 때 그쵸. 여기에서 색깔이 아. 대형주 쪽으로 쏠릴 때는 안 빠졌던 중소형주 딴들 네네네. 중에서도 좀 여기에서 실적의 훼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을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왔는데 오늘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많이 빠졌군요. 네. 그러니까 네. 둘 다 수급도 오늘 양매도네요. 네. 파마 리서치도 네. 오늘 양매도고 네. 방금 우리 이사님 관심 있는 케어젠도 오늘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만 몇천 주면 그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뀌니까 2차 전지를 그동안 조금 비워놨던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 네. 일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네. 이거 신고가 갔으니까 네. 이들을 좀 줄여서 가는 이런 이동도 좀 있었을까요? 그러면 네, 그런- 그렇게 이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면 수급으로 보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언제나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팔아 이제는 끝난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은 분들 하실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자 트레이드 입장에서 이건 끝난 건가요? 우선 저는 네. 그 첫날을 우선은 보고요. 일단은 네. 첫날을 우선은 보고 그 다음에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 네. 이런 종목이라 하면 파마 리서치, 뭐 케어젠 이쪽 같은 경우도 실적의 훼손은 없거든요. 없다. 네, 2분기도 호전이고 네. 그다음에 다음 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증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시각이다 네네네네. 보니까 네, 시장이 대형주만 무조건 가는 장은 그렇죠. 또 네네. 연출되기 힘드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이렇게 꾸려놨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미스 나지 않는 네네네. 중소형주 분들 중에서 네. 고점 대비해서 보통 한 20% 정도의 조정이 시장의 수급 영향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네. 그때 이제 다시 진입을 네네.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한 15에서 20 했는데 네. 실적은 달라진 게 별로 없으면 네. 오히려 기회로 보고 네. 뭐 애드업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거나 네, 맞습니다.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네. 거네요. 네. 오, 그건 괜찮은 전략이네요. 개인 투자분들도 충분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렇게 신고가가 가는 종목들을 지금까지는 구경만 하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15, 20 정도 빠져줬을 때가 좋은 기회가 또 진입할 수 있는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월가에서는 보통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고점에서 한 15% 이상 빠지면 약간 이제 대세가 꺾였다라고 보시는 그죠. 분도 있는데 네네. 고전에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거보다 맞습니다. 더 확 빠져버리면 이거는 네.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네, 생각했던 맞습니다. 이제 대시세는 약간 끝난 건가? 네. 이런 고민도 또 그 다음에는 진입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고민을 또 해야 되네, 그죠? 네.
그거 진짜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종목들은 이사님은 어쨌든 이렇게 첫 음봉이 났을 때는 뭐 그렇게 급하게 매매하지 않고 네. 조금 지켜보는 스타일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네. 기술적으로 저는 좀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네. 또 매니저분 앞에서 제가 기술적인 에너지 차트 이야기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배우는 시간이라서 네,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는데 네. 지금 오늘 음봉이 고점에서 이렇게 큰 음봉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뭐 가족 여러분들도 여기가 시가고 네. 여기가 종가지 않습니까? 네. 예. 시가부터 종가부터 거의 오늘 뭐 아까 파마리서치, 케어젠, 그다음에 기타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밀어버린 종목들이 많죠.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사실 실적을 제가 모른다는 입장에서 네. 파악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린 뚱뚱한 음봉 저는 이제 그 캔들 볼륨 차트를 아까 보시는 것처럼 캔들 볼륨 차트를 쓰고 있는데 거래량까지 반영한 거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캔들을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하루 만에 이거를 커버를 해버리면 이 시가 여기가 저항이 엄청 센 거잖아요. 네. 이 음봉이 이렇게 찍었으니까 네. 하루 만에 이거를 커버해버리면 진짜 센 거고 네. 이런 일이 잘 없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켜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금요일 기간 안에 한 3, 4거래일 안에 이 음봉을 별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회복을 해버리면 네. 이건 단순 약간 시장의 약간 그 자금 이동 때문에 네. 2차전지 따라가려고 발굴한지 이거 펀더멘탈의 문제가 별로 없구나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네. 이렇게 에너지를 판단하고 있고 네. 그렇지 않고 3, 4일 동안 지켜봤는데 네. 이 절반 정도도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뚱뚱한 음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네. 전혀 반등 못하고 밑에서 빌빌거리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한 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이제 심각하게 좀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별일이 없다라면 적어도 이 하락의 절반 정도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네. 밑에서 대롱대롱 이 무슨 나무에 뭐 매미 매달린 네. 뭐 이행이죠. 고목나무인가요? 네, 아무튼 그 정도 흐름이면 네. 좀 더 저는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제 관심 종목 중에 네. 이러한 패턴이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꽤 있기 때문에 네. 며칠 이제 화요일부터 한 3, 4거리 지켜보고 별 움직임이 없이 에너지가 강하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코멘트들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요거는 뭐 제가 선수 앞에서 또 아닙니다. 선수분 앞에서 여러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 한번 말씀을 가족분들한테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좀 드려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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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그 핵심을 짚어주셔서 저 또한 그렇거든요. 네네. 저 또한 그런 게 그 절반의 회복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네. 음봉의 절반. 네. 아, 네. 보통 그러한 부분이 빠르게 나타나 준다면 네. 가장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안심이 되고 네. 내가 본 게 역시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게 네네. 있는데 네. 이게 반등을 회복 못했을 때는 네. 뭔가 악재가 있는 건가?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내가 모르는 뭐 악재가 있는 건가? 네.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그 3월 31일부터 네. 2차 지수 중에서 조금 시장에서 많이 오른 부분보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을 좀 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3월 31일 날 IRA 그 컴포넌트 분류 세부 지침 분류됐을 때 네. 분리막과 그 뭐죠? 분리막과 전해액 쪽이 네네. 미국에서 이제 무조건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이찬지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들이 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약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분리막은 분위기가 최근에 좀 괜찮았어요. 그나마 네네. 네. 뭐 WCP는 실적도 괜찮았고 양호했고 네. 그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네. 좀 회복을 했는데 네. 사실 전해액 쪽은 음. 별로 엔캠도 그렇고 네. 뭐 움직인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뭐 이게 잘못 보고 틀린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들을 저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공부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네. 시세가 이게 움직이다 버리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아야 되나요 끝까지? 못해야 되나 이거? 딱 그 기점과 업종에 대해서 그 핵심을 딱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시세들이 발생을 했는데 네. 전액 또한 방향성은 맞는데 네. 이게 엔캠이라든지 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약간
외부 변수 요소로 네. 좀 뭔가 뭐 코인을 했다든지 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엔케맨 대주주 분에 대해서도 약간 그 CEO 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등한시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등한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긍정이죠. 이게 우리 그 효율적 시장 가서 어쨌든 회사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이거는 뭐 그런 이슈들 뭐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전환 사채 뭐 전환되는 것도 이런 건 수급적인 이슈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 수급적 이슈로 빠질 때는 우리가 기회다라는 것으로 저도 공부해 왔고 가족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CEO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별로 전액 쪽에 관심이 없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들이 나만의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진짜 왜냐면 차라리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에코프로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죠? 빠졌을 때 그냥 에코프로만 이렇게 가족 여러분들한테 밀어도 됐었는 건데 좀 남들이 안 보는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최근에 약간 답답하고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힌트 좀 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색깔이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 좀 한 번씩 힌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시장과 반대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쪽을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업종들 같은 경우도 전액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실적 같은 경우가 그 부분으로 보여준다면은 시장에서는 다시 확실히 초점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이제 시간은 이제 기다려주지 않죠 우리 투자자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죠? 그 부분이 좀 쉽긴 한데 우리 그 이사님 뭐 운영하시는 포트가 수익률이 매우 훌륭하다고 제가 여의도에 소문이 아닙니까? 그런 종목들은 약간 어쨌든 기다리는 그런 과정들이 혹시 있으시 아니면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고 뭐 이런 인고의 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보통? 그 대부분 연초 같은 경우에 좀 새롭게 진입할 종목이나 업종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는 제가 세 가지 검증을 해보거든요. 바라봤던 이 산업에 대해서 방향성이 열려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그림 같은 경우가 제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된 게 아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이 포트에 편입할 최적의 시기인가 그 고민까지 해보거든요. 그런데 몇 개 종목은 뭐 예를 들면 결과론적으로 잘 안 됐던 거는 바이오니아 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탈모 그 화장품. 근데 이게 방향은 맞고 주가는 빠르게 속도가 났는데 이게 이벤트적 접근이었던 거죠. 이게 그 아마존의 판매가 어떻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다 보니 소비자분들이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대신에 종목 같은 경우가 실적 중심으로 보면서 산업이랑 보고 이것을 파생해서 결론을 냈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기는 한데 특히 올해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또 그게 상반기에 종목 장세 보탬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 다음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나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또 그런 지금의 시각을 그대로 대입해서 종목을 접근할 때 동일하지만 그 타이밍에 따라서 또 갈리더라고요. 그게 가장 어려운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잘 하시는 부분들은 좀 약간 안 되는 거는 조금 자르시고 되는 거는 계속 끌고 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그게 전형적인 보니까 고수분들은 진짜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 투자분들이 대부분이 조금 먹은 건 팔아버리고 안 간 거 대부분들 포트에 뭐 저희 뭐 가족분들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 경험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계좌 보면 저거 내가 왜 팔았을까 이런 후회들 항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표적으로 수익률이 계속 쌓여가는 분들을 보면 이사님처럼 그렇게 스타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거는 치고 되는 거는 좀 끌고 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희처럼 일반인들은 좀 쉽지는 않죠. 많은 지도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오늘 또 저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는 점이
그 워낙 제가 한 번씩 아침에도 라이브 하는 걸 보거든요. 방송. 네, 그러면 저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지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한 번 더 마무리 정리가 되고 네,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아까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딱 그 어닝 같은 경우가 변화하는 걸 표를 통해서 보여주면 저 또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어닝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반응이 나타나고 속도가 가팔라지겠구나 라는 점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저도 언제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야,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가족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다들 지금 둘이서 이러거든데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러고 있고 혹시 저는 오늘은 안 갔지만 이쪽에 대해서 여전히 뭐 좀 좋게 보는 쪽이 있는데 혹시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그 인프라 쪽 투자 전력망이라든지 이쪽 있잖아요. 예, 이쪽에 대해서 저는 근데 사실 이쪽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예, 그래서 혹시 이사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혹시 뭐 또 가려지지는 않죠. 뭐 소비주 뭐 이래 딱 가려지 전혀 아니죠. 네, 전혀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들은 다 골고루 투자하시는 편이죠. 그러면 사실 이 섹터도 꽤 만만치 않은 최근에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전반적으로 나왔어요. 2차전지 반도체 장비만 움직이다가 대표적으로 뭐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올랐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또 궁금하신 게 저는 이게 뭐 또 많이 간다 그러는데 또 다른 종목들을 못 갈 때 오늘 음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끝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사님 이 좀 테마 이 섹터에 대해서는 혹시 오늘 장에서 또 최근에 주도인데 시장에서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워낙 이쪽은 저는 수주와 그다음에 수요 가격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때 수주 같은 경우가 예전 수주의 반영이니까 여기에서 실적의 연속성이 있느냐라고 시장의 일각에서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수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 수요가 타이트한가 여기에 대해서 가격 같은 경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인데 그 두 개가 다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실적 1분기 끝 아니고 2분기 연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더 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요소까지 있다 보니까 저는 2분기도 어차피 실적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에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시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은 그 종전의 요소 그 이벤트 전쟁 그 이벤트 종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종전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는 자금의 회수 부분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세게 말씀드리면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요에 대한 인플레이션 촉발로 그때 주도주는 저는 인프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분기 실적의 훼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수요나 가격 같은 경우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 요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색깔 변화로 오늘같이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관심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좋게 아직은 좀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시네요. 사실 근데 오늘 아까 이 봉을 보면 그 좀 전에 우리 봤던 케어젠, 뭐 파마 리서치, 뭐 등등 오늘 이런 긴 음봉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오늘 그렇게 뭐 고민할 만한 그런 뭐 조정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밑에서 달린 것도 밑으로 쭉 내려온 것도 아니고 오늘 시가 조금 높게 출발했다 위에서 살짝 쉬는 뭐 봉이고 뭐 기관 수급은 뭐 크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뭐 살짝 매도가 나오면서 살짝 쉬어가는 그런 그림인데 한번 아까 그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도 아까 하이닉스 우리가 분기별 추정치 이제 봤었는데 지금 보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700억 정도로 위에 이게 있거든요. 위에 지금은 뭐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위기 괜찮은데 500억대 600억 정도 사이인데 4분기에는 거의 700억대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말씀하신 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포워드 12개월로 보면 빨간색인데 네.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쪽이 별로 잘 없잖아요. 사실 네네, 지금 시장에서 네. 실적. 예.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수주가 네. 원래 내년기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수주는 2025년도 이후 수주를 지금 이미 그 전에 차 있고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숫자로서 꾸준하게 이제 반영이 될 거고 네. 실적 시즌에서는 또 두려워할 이벤트가 잘 없는 종목으로서 그런 안정적인 또 실적 시즌에서는 뭐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없는 분들이 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좀 오히려 2차 전지나 반도체가 갈 때 좀 씌워준다면 네. 최근에 이들 종목들을 편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관심을 한번 저는 음봉이 만들어지면 네. 가져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이런 그 일진전기, 네. 그다음에 재룡전기 네. 이런 섹터가 우리 그 FM 가이드 분류 기준으로는 네. 전기 장비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전기 장비 업종 PBR 밴드 차트를 한번 그려서 가져와 봤는데 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단부를 뚫고 최근에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인 상단을 뚫고 가면 보통 이제 그때쯤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이번에도 이렇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끝이 아닌가 요 밴드만 보면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한번 이거 시컬리컬이니까 네. PER이 아니라 PBR 밴드로 그냥 저는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2배인 것 같은데 네. 2.4배니까 네. 자산 가치 2.5배 이상으로 이미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025년도, 6년도까지 수주가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그때의 이익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익이 나오면 BPS가 매년 더 올라가잖아요. 네네. 장부 가치가 이제 이익 붙는 것대로 계속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여기로 보이지만 앞으로 BPS가 더 2, 3년 뒤에 더 올라간다는 감안하면 오히려 여기가 지금 저기 천장이 아니라 중단대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 보고 지금 현대일렉트릭 판단에서는 조금 오판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것도 한번 뭐 역사적인 밴드를 보고 혹시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좀 머릿속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밴드가 지금은 높지만 앞으로 밴드는 오히려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밴드가 중간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 때문에 쉬어갈 때 이번에 못 사신 분들은 네.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것도 괜히 고점에서 이것도 조정 시 분할 매수 네.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트레이드 지금 고점에서 가격 조정 오면 조금 분할 매수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런 거? 딱 이 키워드의 핵심이 네. 공급망 네, 재편이라는 네, 네, 부분이 그 환경이 바뀐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익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가 뭐 PBR 지표 같은 경우를 대입을 해서 좀 1차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밴드 상단에 도달했으니까 이게 여기가 주가가 고점이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풀어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수주 측면이 2025년, 6년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 꺾이지 않고 방향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PBR 밴드 차트에 매몰이 안 되게 잘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급망 재편 부분 이게 시장의 환경이 바뀔 때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예전에 가지고 왔던 밸류 같은 경우를 대입했을 때는 자칫 이게 그냥 여기가 주가가 고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너무 매몰이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핵심을 잘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 차트를 활용하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위로 뚫고 갈 수도 있고 밴드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밴드가 끝일지 아닐지는 다양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거니까 요 공식처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밴드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그거를 상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쉬어갈 때 오히려 뭐 많이 앞에는 올라간 종목을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좀 쉬어갈 때 관심 가져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뭐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여기 전력 뭐 인프라라든지 공급망 관련된 투자 관련된 기업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저는 좀 보고 있고 혹시 뭐 이사님 뭐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뭐 하시고 뭐
저는 뭐 이사님한테 이제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고 그냥 오늘 시장의 결론이 나오고 그냥 수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요.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제가 확인한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ETF 단의 수급 변화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ETF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외국인 동향. 근데 오늘 한 달, 6월 한 달 평균치보다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네. 팔아보셨어요. 네네. 개인 주체 매도들. 그러면 이 구간 월초, 주초와 그다음에 기존의 한 달 같은 경우에 수급에서 반대되는 대량의 수급이 나타나면은 시장 방향성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 오늘은 수급을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이 ETF 단의 수급들 네. 같은 경우는 뭐 주초, 월초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예, 그 고민들. 예,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색깔이 바뀔 때 조정은 필수적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오늘은 그냥 바라봤지만은 한 주간에 계속 연속되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하면서 변동이 있으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저기 이사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메신저로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나요? 그래서 저도 참고 좀 하게. 워낙 인사이트가 좋으시니까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뛰어난 분의 의견을 제가 참고해서 저도 판단하면 또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괴롭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오늘 시장을 보시고 다 해주셨네요, 그죠? 네. 우리 그렇게 우리 8.15 가족분들이 오늘 밤에 뭐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또 뭐 내일장 이번 주 전체 장을 또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뭐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아주 알차게 꽉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표를 통해서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아주 핵심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8.15 가족 여러분들 진시황 시간에 대해서 이번 가장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요. 아마 요 시간들은 여러 번 또 돌려보시면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시각도 좀 더 넓게 형성이 되시리라 보입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시간이었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